샬롬 반갑습니다. 차랑쌤입니다. 미니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구조사회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은 9강 3단원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역의 공간 변화. 지역의 공간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9강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단원 세 번째 시간 지역의 공간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짧아요. 진짜 짧고 중요한 것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짧은 시간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역의 공간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과 지역 조사 과정에 대해 학습하게 되어질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이 지역이 어떤 정의인지, 어떤 뜻인지, 의미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지역이란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뭐라고요? 지표상의 공간 범위. 지역은요, 한마디로 공간 범위를 얘기한다. 경관상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의 모임을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역성이라는 건 뭘까? 지역성. 지역의 성격? 네. 어떤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진 그 지역 안의 고유한 특성.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경치가 좋은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공장이 되게 많은 지역이 있어. 이런 특징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지역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그 다음에는 한번 쭉 다시 볼게요. 이제 여러분 그 교재로 넘어와서 지역의 공간 변화라는 건 뭘까라는 이제 질문 한번 봅시다. 산업, 토지 이용, 인구, 환경,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산업과 토지 이용과 인구, 환경, 인간관계 또는 교통, 통신 발달, 교통과 통신 발달,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공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산업과 토지 이용과 인구, 환경, 인구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역의 공간 변화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지역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왜 지역 조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먼저 볼게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지역 특성과 공간 변화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공간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 지역 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과정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조사 목적 및 주제를 선정한다. 다른 말로 가장 먼저 우리가 뭔가를 조사할 때는 뭘 정해요? 이 조사를 왜 하는지 목적을 정하죠. 주제를 선정하죠. 그래서 지역 특성과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로 뭐 해야 돼? 조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일정이나 준비물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세우는 단계가 조사 계획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어떤 지역을 조사할지, 조사 주제와, 여기 먼저 이 교재에서는 이게 첫 번째로 나왔네. 조사 주제와,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 어디를 조사할지. 그치? 주제와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지역과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조사, 안에서
내부에서도 조사가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내부에서 조사하는 건 실내조사.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문헌자료, 통계자료, 신문, 인터넷, 지형도, 항공사진 이런 것들을 등을 내부에서 조사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치? 이건 한번 여러분 이거는 문제 잘 나와요. 말 그대로 뭐야? 책이나 인터넷 검색한다거나 통계자료나 신문이나 책이나 지도나 내부에서 앉아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야외조사, 다른 말로 현지조사죠. 이건 나가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현장에 나가서 면담이나 설문조사나 관찰 또는 뭐가 있을까? 촬영, 인터뷰, 그리고 설문지, 스케치 등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단계가 지역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정리하고 분석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표나 주제도나 그래프 지도 등으로 작성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지역 정보 정리 및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결론을 도출해서 지역 변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입니다. 제가 조사한 동네는 이런 동네입니다. 라고 하며 글을 적고 작성하고 정보들을 수집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이게 지역조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이 뭔지. 첫 번째로는 대도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인구 과밀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면서 각종 시설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도시 내 노후화된 공간이 증가하게 되어진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지. 삶의 질이 하락하게 돼. 이거를요, 어떤 형상이라냐면 슬럼화 형상. 모든 것이 낙후되어진다라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뭐예요? 도시 재개발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세요. 도시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추가한다. 기반 시설이 뭐가 있어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병원 또는 공원이 꼭 있어야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편의시설, 편의점이나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필요하겠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의 중소도시. 여기에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어지고 대도시를 의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는 거야? 일자리나 문화 공간이 어때요?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중소도시, 대도시로 사람들이 가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돼. 각종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족 기능. 자족 기능이 뭐야? 기대지 말고 그 도시 안에서 해결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 안에 병원이 있어야겠지, 편의시설이 있어야겠지, 학교가 있어야겠지, 국민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도시와 인접한 촌락, 다른 말로 근교 촌락, 근교 농촌, 가까울 근, 그치? 도시와 가까운 농촌을요, 근교 촌락 또는 근교 농촌이라고 얘기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예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문화가 사라진다. 그리고 뭐가 약화돼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지, 문제점이 있지.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야?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는 공동체주의가 함양되어져야 돼. 공동체주의가 이제 회복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원교 촌락.
원교 촌락은 뭐가 있을까? 그 도시와 먼, 이 원이 뭐예요? 멀 원이잖아. 멀 원. 도시랑 아주 많이 떨어진 진짜 시골 같은.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 노동력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니까. 그리고 성비 불균형 등 인구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요. 각종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진다. 문제죠. 그리고요. 자, 여기 이 단어 좀 모를 수도 있어. 유휴 경작지. 이게 뭐야? 쉬는 땅, 노는 땅이 많아진대요. 많아지는 특징이 있어. 문제점이 있어. 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어? 지역 브랜드를 추진한다. 지역 축제 개최를 지역화 전략으로 한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지역이 아니라 지리적 표시제. 여러분 교재 옆에 나오죠?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횡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 한우. 그치? 그리고 뭐 이천 하면은 쌀, 이천 쌀. 뭐 이천 도자기. 보성 하면 뭐가 생각나? 보성, 녹차. 이런 게요. 지리 표시제예요. 그리고요. 지역 브랜드는 뭐예요? 이런 이천 쌀을요. 뭐라고 브랜드를 만드냐면 임금님표 쌀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임금님표 쌀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해결 방안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요. 지역 축제 및 체험 관광. 여러분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딸기 농장 체험, 무슨 농장 체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또는 경관농업, 유채꽃을 막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와의 생활환경의 격차를 줄이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짧죠? 자, 우리 3단원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한번 지난 시간 사회는 쌤이 제일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 뭐라고?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별로 막 내용이 많지 않죠? 첫 번째로는 지역 조사 과정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요 그 지역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여러분 특징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시고 바로 속닥 테스트 가셔서 문제 풀이하고 개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강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